자, 기출문제지 129페이지, 문제 21번. 거기를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21번은 27의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번 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감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사업이 많죠. 사업이라는 단어 하나 나왔고요. 자, 공사 준공전의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사업.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여기 나왔죠. 사업이라는 게 나왔죠. 사업을 공사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 가로가에 따르되 지적 확정 청약을 실시한 적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른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지적 확정 청약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 대표적으로 지행축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준용하죠. 지행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대표적으로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요 지적 확정 청약 지역을 똑같이 뭐한다. 바로 준용하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문제 1번하고 2번에서 답이 나와야 되겠죠. 사업의 계획도 사업의 인가서. 그런데 여기에서 힌트를 줬어요. 전이라는 힌트를 줬어요. 전이니까 뭐예요? 계획도가 되겠죠. 인가서는 아니겠죠. 종사 준공 전이니까. 그러면 21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그러니까 27의 기출문제인데 용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감으로 이런 단어들을 감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많이 풀게 보면 이런 감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즉 지적확정 청약을 준용하는 거 지행축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요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자, 지금 설명은 좌측에는 더드린 교재, 좌측에는 이제 교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자요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측에는 뭐가 있어야 돼? 바로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요 우문이라는 거. 그러면 좌측에는 꼭 요약집을 깔아놓고 우측에는 문제집을 들어주면 더더욱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론 강의 등에서 우리 요약집하고 문제집,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7, 80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3번 이상은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1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절과 관련돼서 이제 지적 총설과 관련돼서 이제 줄과 문제 2절로 가보죠. 2장으로. 자, 2장과 관련돼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지적 공부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거 다시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뭐예요? 바로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일단 대지권이 들어갔죠. 대지권. 그래서 대지권 비율. 그다음 무슨 아파트 건물의 명칭.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에 소유권의 지에서 이제 지대공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분과 관련돼서는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 연명부. 그래서 지대공. 자, 경계와 관련돼서는 경계는 이거는 도면에만 등록됩니다. 도면에만. 그러면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아니겠네요. 자, 소유자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자, 소유자 소자 따서 소대장. 대장에는 몇 종류가 있죠? 4종류가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면부, 대지권 등록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대공,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 연면부. 그 다음에 소대장.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은 우리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명칭, 건물의 경계가 되겠네요. 자,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고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서 대표적으로 거기만 등록되는 거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고 4번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된다라는 거.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죠. 자, 지적도 임야도.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 그러면 도면이네요. 도면에.
자, 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 도면의 일람도, 이 일람도하고 도면은 뭐예요? 불가분의 관계가 없죠. 상관관계가. 그러면 일람도 X가 되네. 그러면 정답은 그냥 바로 1번이 되네요. 자, 도각선과 관련돼서 이거는 이제 도면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안에 이제 경계들이 있겠죠. 이게 바로 도각선이야. 그래서 도각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도각선의 수치가 있죠. 그래서 도각선의 수치. 도면의 제명이라는 것은 도면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척은 이제 바로 축도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축척은 지적 공부 중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된다. 그래서 축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삼각점과 지적 기준점의 위치. 저렇게 이제 표면에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지적 삼각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지적 삼각 보조점이 되죠. 지적 도건점이 됩니다. 그러면 지적 기준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건축물은 대표적으로 대가 있다는 것. 건축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구조물과 관련돼서는 도로를 생각할 수 있죠. 도로. 그러면 도로는 구조물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도면의 등록사항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도각선의 수치, 제명, 이름이다. 그래서 축척, 축도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으로 연결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나왔네. 소재는 공통이다. 공통. 소재는 공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통으로 등록돼. 5. 자, 토지 이동사에서 4라고 그랬죠. 4. 4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개사장과 관련돼서 장은 장으로 끝나는 거. 개가 뭐예요? 개별 공시니까 토지 이동사에서 4자 따서 개사장 이렇게 오라고 그랬어요. 맞네요. 장으로 끝났으니까. 자, 공유지협명부에서 지네요. 지라는 것은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지대공이라고 오라고 그랬죠. 지대공.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협명부. 그래서 공유지협명부 연결이 잘 돼 있네. 지대공. 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 등록부 잘 돼 있네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거는 색인도. 색인도라는 것은 우리 도면에만 등록됩니다. 도면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도면의 색인도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 2, 3, 4, 5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도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쪽은 1번을 보십시오. 요거는 4번을 보십시오. 요거는 3번을 보시고 요거는 5번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2번은 바로 요게 도면 번호가 됩니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색인도. 그러면 요거는 색인도 틀렸죠. 연결이 잘못됐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좌표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 3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소재, 공통, 요사자, 개사장, 지대공,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경계점 좌표 색인도가 아니라 색인도는 도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 보죠. 또 다음 중 지적 공부의 등록상으로 연결이 틀린 것은 또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이제 자, 소재는 공통. 자, 개별 공시지가에서 개네요. 개. 그러면 토지이동사에서 사. 그래서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개사장. 그러면 장이니까 이거는 제대로 맞는 문장이네요. 자, 경계점 좌표. 핵심은 이제 좌표가 핵심이 되죠. 근데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이거는 도면에만 등록된다고 그랬죠. 도면에만. 그러면 이거는 자, 4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2번 X. 자, 대지권 등록부와 관련돼서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오케이. 이거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좋습니다. 자, 경계는 도면이죠. 경계는 도면 맞고요.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도면이네요.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소유권의 지분 그러면 요거는 지대공이라고 그랬어요.
자,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공짜 맞네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은인, 여기서 소자를 따서 소대장. 대장에는 네 종류가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5번도 맞네. 그러면 4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착착착착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지웠어요. 그러면 다시 지워서 리바이벌 해봅시다. 개, 소재 공통, 개, 사장, 좌표, 요거는 도면, 요거는 이제 대지권 비율과 전유분의 대지권 등록부, 경계는 도면이다. 자, 공유지 연명부에서 지분, 지대공이고 소유 대장, 그래서 소대장. 그래서 문제 4번의 정답은 몇 번? 대표적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이네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 자,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돼서는 자, 누가 관리한다? 자, 지적소관청이 등록관리한다. 그래서 지적소관청 하나 적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돼서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관리 구축입니다. 자, 정보 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바로 지적소관청이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심할 거는 자, 지적공부와 관련돼서 지적공부 관리 구축은 요거는 누가 하느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한다라는 거. 이 측면에서 분명하게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소관청 요걸 한번 잡아놓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틀린 거, 옳은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맞네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무슨 공부다? 대표적으로 지적공부가 되고요. 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만, 요거 특히 조심해야 돼요.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등록됩니다. 자, 3번은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용 규제법과 관련돼서 요거 조심해야죠. 요거 이제 요거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요게 내용이지만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여기만 나와요. 나머지 나오면 무조건 우리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무조건 X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1번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번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번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용 계획 확인서 맞고요. 자, 4번 지문을 우리가 보죠. 여기 자, 보상에 관한 사항, 보상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그거는 말 자체가 안 되고요. 자, 부동산 여기 뭐라고 써놨죠? 가격. 가격에 관한 사항, 요거는 등록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동주택 가격,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가격. 이것도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요거는 이제 토지다.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이 있다. 그러면 개별 주택 가격.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그러면 요 집합 건물이 들어서 있다. 공동주택 가격. 1, 2, 3.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5번의 정답은 몇 번? 자, 문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특히 이제 5개 지문 중에서 또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독자적 문제로는 안 나오지만 지문으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5개 지문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자,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 누가 지적소관청이 우리가 등록 관리한다는 거. 그럼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도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공부의 구축은 누가 하느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한다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 이거는 우리가 별표 하나 해놓고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독자적 문제로는 출제가 가능이 약간 희박하지만 지문으로는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4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6번은 부동산 종합 공부에 관한 설명 또 나왔네요.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지적소관청 부동산의 헐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건물을 관리 운영한다. 그럼 포인트는 지적소관청인데 지적소관청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록 관리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에 대해서 2번은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의 영구히 보존해야 되며 멸실 훼손에 대비해서 이를 별도로 구축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이죠. 얘가 구축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구축이라는 것은 요거 지적소관청이라는 거, 요 지적소관청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3번 질문은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회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통지가 아니겠죠.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통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3번이 틀린 것 그랬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여기에 대해서 4번 질문 보죠.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회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 5번 질문에 대해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회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뭐 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6번과 관련돼서는 독자적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약간 희박하지만 그래도 특히 문제 6번에서 꼭 기억해 줄 지문이 있어요. 바로 몇 번이냐? 1번하고 5번 지문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부동산 종합건물은 누가 관리한다? 대표적으로 지적소관청이라는 걸 확인해 두고 특히 요 구축과 관련돼서 요 2번 지문은 호시탐탐 한정을 노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25회 때 이제 개정돼서 처음으로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25회 때는 별표가 5개였는데 이게 이제 뭐예요? 자, 이게 2문제까지 출제 예상될 거라는 예상을 못했어요.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 예상은 예측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25회 때 출제가 됐으니까 26회 때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7회 때는 또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28회 때, 우리 27회 때 독자적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28회 때는 지문으로 출제 예상이 된 바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 1번 지문과 2번 지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확인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을 한번 보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사유를 등록하는 지역공부. 그러면 여기 보죠. 자, 토지 이동 사유에서 토지 이동 사유 나와 있네요. 자, 요 두 개는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요약집에도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요게 개예요. 요게 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토지 대장이라는 게 있고, 자, 임야 대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자, 개사장. 그래서 개사장.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 이동 사유에서 사장이죠. 개사장.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를 분석할 때 저희가 사자가 보여야 돼. 사자가 보여야 되고. 그러면 개사장이니까 여기에서 토지대장. 그래서 개사장.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7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개사장이에요. 자, 개사장. 개별 공시지가 토지 이동 사유 개사장이다. 그러면 문제 7번의 정답은 다시 한번 봐봐요. 개사장.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이죠. 8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지적공부 복구입니다. 자, 지적공부의 복구에 자랑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지적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토지의 표시의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표지에 관한 사항 복구 자료들이 있겠죠. 이거는 그러면 토지의 표시니까 표시, 사실에 관한 근거 자료가 되겠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적으로서 우리 등기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확정 판결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면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기등기된 토지. 선생님, 기등기된 토지가 뭡니까? 이미 등기된 토지. 확정 판결서는 미등기된 토지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 공부의 복구, 지적 공부의 등본, 이거는 권리의 사실이죠. 사실관계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고요. 부동산 조합증명서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거든. 사실관계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여기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토지 이동에도 사실관계의 등기사료가 될 수 있고요. 자, 지적증명 수행계획서. 수행계획서는 단지 수행하는 계획서에 불과하잖아요. 보면 이거는 관계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확정 판결서는 우리 등기된 토지, 우리 미등기된 토지, 즉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8번 문제도 26회 기출 문제로서 감을 우리가 충분히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요 문제는 감으로 우리가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표시, 사실관계 복구 자료, 소유자에 관한 사항, 권리관계 복구 자료로서 우리 등기부, 등기된 토지의 근거가 되고 확정 판결서는 미등기된 토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우개로 지어봤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리바이벌 할 때 저희가 문제를 한번 더 봐. 복구 자료가 지적 공부. 부동산조, 토지 이동 정리계리서, 지적증명서는 아니다. 이거는 복구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 판결서는 이거는 미등기된 토지의 근거가 됨으로써 소유자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대표적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 자, 경계점 좌표.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는 지적도야.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의 지적도. 자, 대표적인 차이는 세 군데가 나타나요. 자, 첫 번째. 도면의 제명 끝에, 제명이죠. 제명 끝에, 도면의 이름이죠. 좌표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구나.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도면을 보면 경계점 간의 거리들이 등록되어 있어요.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어 있다라는 거. 거리가 등록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도면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이제 안에 경계가 있죠. 요 거리들이 등록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요 조각선 우측 하단부에 뭐라고 써놨느냐. 이 도면에 의해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청량할 수 없음 표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는 도면의 저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해주고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고 이 도면에서 청량할 수 없음. 그러면 상으로서 옳은 것. 그럼 여기에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입니다. 그러면 특징 세 가지를 암기를 해보죠. 도면의 저면 끝에 좌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어 있고 이 도면에 의해서 청량할 수 없음.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자, 10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10번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지적공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관리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크게 가시적, 불가시적 지적공부로 나눠졌죠.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그럼 1번 지문 보죠. 지적공부를 정보 처리 설정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이런 소리예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어디에서? 관할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여기에서 자 정부 관리 체계에서 무슨 버전이다? 연구 버전이다. 이렇게 연결된 거면 1번 지문에 대해서는 요거는 하자가 없네요.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이번 지문은 지적소관청의 해당 청사에 여기가 이제 포인트네요. 요거는 가시적 지적 공부죠. 지적소고. 그러면 어디로 빠져버려요? 지적소고. 자 지적 공부를 통해 기록 정한 경우는 자 지적소고 여기 나와 있네. 지적소고입니다. 지적소고의 무슨 버전이다? 연구 버전 장부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지적 공부를 연구히 보전한다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 지적소관청은 지적소고. 지적 공부를 어디? 연구히 보전한다. 맞네요. 자 3번 질문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를 가서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 전산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요 3번 지문에 대해서는 바로 누구냐? 바로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입니다. 전담관리기구.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설치 운영하고요.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100일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공부가 주다라고 해야죠. 공부가 주다. 공부가 주해가 돼야 돼. 주. 자 공부가 주라는 것은 요 공이 뭐예요? 공시지가 전산자료가 돼. 요거는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가 되고요. 가족관계 등록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요거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그래서 공부가 주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공부가 주다 그러면 공부가 공시지가 여기 있네요. 공부죠. 자 공부가 주다. 주로 해야죠. 공부가 주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와 관련돼서 이미 출제가 됐어요.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 그래서 공부가 주다. 공부가 주. 이렇게 한번 외워두면 좋겠죠.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국토교통부 장관 뭐가 주다? 공부가 주다.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3번 지문은 맞네요. 자, 4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자, 그럼 4번 지문은 토지 소유자가 지거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해서 지적전산자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죠. 피상속인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기 거죠. 그러면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승인과 동시에 심사도 받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5번 질문. 지적소관청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무조건 X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X 정답은 몇 번? 5번. 그럼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와 관련돼서 요 5개 지문 뭐 독자적으로는 또 출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요 5개 지문이 또 28회 때 또 유입될 수가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시고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며 공부가 주다. 공시지가,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주민등록 전산자료. 그래서 공부가 주 이렇게 한번 따져두면 참 우리 객관식 문제니까 어차피 좋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더드림 기출문제집 134페이지를 하고 있어요. 134페이지 문제 11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1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이 연결이 틀린 것은 이렇게 이제 27회 기출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연습 좀 한번 더 해봅시다. 소재 공통, 소재는 공통.
자, 토지의 고유번호. 고유번호가 오랜만에 나왔네.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가 됩니다. 19자리가 되고. 자, 1, 2, 3, 4, 5, 6, 7, 8, 9, 0. 요거죠. 자, 요거는 요 10자리는 무슨 구역을 나타낸다? 행정구역을 나타내요. 요 11번짜리는 대장 구분 표시를 나타내고요. 요 8자리는 지번을 나타낸다. 그래서 지번. 요 앞에는 이제 본번이 돼요. 본번이 길고 요거는 본번이 되고 요게 부번이 돼. 요거와 관련돼서 1은 토지대장이에요. 자, 토지대장. 2면 임야대장이 돼. 요 3번은 삭제가 됐다라는 거.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는 없어졌습니다. 삭제가 됐고요. 요 토지대장 비치지역은 지적도, 임야도의 비치지역은 임야도가 우리가 등록됩니다. 그러면 요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고유번호가 등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면에는 뭐가 없다? 자, 고장이 없어. 고유번호와 장번호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장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나머지는 있다라는 걸 잡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도면에는 뭐가 없다? 고장이 없다. 고유번호와 장번호. 나머지는 있다. 그러면 행정구역 표시와 대장과 지번. 지금은 토지의 고유번호에서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다는 걸 잡아줘야 되고, 자, 또 하나 대표적으로 소유자도 코드하지 않았다라는 걸 잡아줘야 돼. 그러면 지목이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우리 토지의 고유번호는 변동이 없다라는 걸 잡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보장은 없다 그랬으니까 이 문제를 보면 이 고유번호 등록되고 소재 등록되네. 자, 지번은 공통이니까 등록되고요. 개별 공시지가에서 계사장, 장이 들어가죠. 자, 지력도 경계 등록되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도면에 등록되고요. 요거는 이제 지니까 아까 했던 지대공, 공이네요. 그러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아, 이게 틀렸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에는 대표적으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된다. 자, 대지권 비율과 건물의 명칭. 그러면 이거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겠네. 그러면 문제 1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고요. 그럼 요거 곁들여서 같이 요거는 자, 대지권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요거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된다라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토지의 고유번호는 19자리. 특히 고유번호에 대해서는 올해 출제 포인트가 높아요. 이 고유번호에 대해서는 다시 이걸로 해서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개정된 부분으로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11번의 정답은 몇 번?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과 관련돼서 연습을 좀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11번과 관련돼서 다시 마무리해요. 1함은 토지대장 지적도, 2함은 임야대장 임야도. 도면과 관련돼서 우리 도면에는 뭐가 없다? 고장이 없다. 고유번호와 장번호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1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 틀린 거 바로 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7회, 26회 때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27회는 다시 가중치가 올라갔어요. 28회 때는 이제 또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는 좀 출제 경향이 떨어집니다. 1번 지문에 우리 한번 보죠.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공부의 기록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잡아둬야 돼. 읍면동장. 자, 이번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해서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는 요거는 이제 봐봐요. 토지 소유자 이게 틀렸다라는 거죠. 지적소관청입니다. 자, 3번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 등록상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3번은 X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12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남의 지문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14번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건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 사항이 출제가 되죠.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계획법, 무슨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으로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 사항이다. 우리 전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 사항은 문제를 풀었죠. 그럼 4번은 맞네요. 5번은 지적소환청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문제 12번의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또 나왔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옳은 것만 묵정 27의 기출문제네요. 자, 토지이동 사유지에서 개사장 이렇게 되네. 집은 요거는 공통, 요거는 등록되지 않네요. 자, 집은 등록되죠. 공통이니까. 자, 이번에는 자, 토지의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뭐예요? 도면은 고장이 없다. 그럼 등록되겠네요. 보호 및 보호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 자, 경계는 도면,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면, 좌표, 요거는 등록되네요. 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도면. 자, 면적, 면장이니까 등록되지 않겠네요. 필지별 경계점 등록부의 장번호, 요거는 등록되겠네요. 도면에만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 그럼 문제 13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등록,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서 틀린 것. 1번은 이제 집안은 어디 지적소관청이 어디별로 집안 부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맞네요.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결번이 발생했대. 그러면 결번대장 영구히 보존한다. 맞죠? 지적소관청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네요. 그러면 지상경계는 지적소관청.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맞네요. 자, 4번에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면적은 지적 청약을 하여 결정한다. 틀렸죠. 합병은 청약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합산만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문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나왔던 지문이네요. 어디?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디로? 지적 정보 관리 체계 무슨 버전?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그러면 14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걱정하지 않더라도 되겠죠. 요 정도 수준이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출제될 수 있는 것은 뭐 다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뭐 5개 지문, 여기 이제 지문들이 이제 다시 한번 눈여겨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15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자, 15번은 없네요. 우리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 이동의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그러면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출제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개념.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이제 토지 이동의 개념 정도는 우리가 잡고 가셔야 되겠죠. 그럼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개념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지문을 보죠.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이네. 신규 등록. 올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이 문제 출제 예상이 되니까 별표 3개 놓고 단단히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신규 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첨부할 해당 서류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왔네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법원의 확정 판결 정본 4번 들어가고요. 공인수면 관리에 관한 준공검사 확인증 4번 당연히 들어가겠죠. 매립을 했으니까. 자,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한 문서의 4번 오케이. 자, 지형도면의 권역 도시관리계획도. 요 도시계획관리계획도는 우리 공시법령에서 우리 안 배워요. 공법에서는 배울지언정.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는 상식적으로 공법과 공시법의 경계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네. 4번은 X가 됩니다. 자, 소유권을 증명한 서류의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우리 반드시 기억해 둘 거. 그러면 신규 등록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신규 등록이란 그러면 대표적으로 창설적 효력이 있다. 자, 신규 등록은 대표적으로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된다. 이걸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자, 등기서에 발행한 것들 대표적으로 등기부, 첨부 서류에 포함되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청량성가도 이거는 우리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요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여기에 출제 가능성이 또 유력하고요. 그럼 신규 등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올해 5점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을 우리가 보죠. 자, 문제 2번 가기 전에 또다시 리바이벌. 토지동이란 토지의 표시들. 자,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나오네요. 말소하는 것.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토지의 표시상. 그래서 소재, 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죠. 좌표. 자, 여기에 뭉치면 왜 필지다. 그래서 한 필지가 돼요. 필지. 자, 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필지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주된 토지로서 종된 토지, 양입지가 있죠. 그러면 토지동이란 다시 개념 잡고. 그러면 2번 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등으로 토지 표시 변경, 요 토지 표시죠. 토지의 표시,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등기 관서에서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자, 대표적으로 이제 신규 등록이 되네요. 신규 등록은 창설적 효력으로서 등기 촉탁 사유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고 이야기했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전환, 불안. 얘네들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해요. 그러면 등기 촉탁이란 무슨 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사실 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이 문제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단단히 준비해 두셔야 돼.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등기 촉탁 무슨 관계의 변동? 바로 사실 관계의 변동.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문제 3번을 보죠. 자, 토지 이동이란 다시 잡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한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자, 문제 3번 요거 중요하죠. 통지 시기. 요 통지 시기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가 3개짜리고요. 다음은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할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등기소에 촉탁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여기를 보죠.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이냐? 7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대. 이 말은 등기 촉탁 사유가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통지 시기 중요합니다. 정답은 그러면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1번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통지 시기는 좀 뭐다 내공이 좀 쌓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변경 등기가 요 사유를 잘 잡아야 돼.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또 하나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요 사유를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고 자, 요걸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시기. 이거는 60일입니다. 등록 전환도 60일이 되죠. 여기는 통지 시기야. 그럼 등기 촉탁 사유가 불필요하네. 신규 등록은. 그래서 통지 시기는 7일입니다. 지적 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다시 한번 잡아야 돼요. 그러면 등록 전환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죠. 그때는 15일이 되죠. 그래서 지적 공부, 여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걸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사유를 잡고 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 토지 이동 시기는 동일합니다. 통지 시기는 달라요. 그래서 이걸 다시 여기까지 응용을 해둬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신규 등록의 통지 시기는 며칠? 바로 7일. 등록 전환은 며칠 있다? 15일이 됩니다. 그러면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오는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문제 3번과 관련돼서는 별표 3개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15일. 요 사유들 다시 한번 잡아두셔야 돼. 문제 3번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문제 4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직권정정과 관련돼서 요거는 별표가 5개짜리예요. 직권정정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고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됐대. 지적 정량 성과가 다르게 정리됐대.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건 아니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요 토지 이용이라는 것은 개발의 의미거든. 그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대표적인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가 됩니다. 우리 요약지 펼쳐놨죠. 직권 정정 사유 10개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X가 되네. 자, 지적 공부의 작성, 제작서 잘못 정리됐대. 이제 지적도의 면의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이치만 잘못됐대. 이거 특히 조심해야 돼요.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좀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바로 이치 정정이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경계 정정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치 정정이라는 것은 한 필지가 여러 개 필지가 있어요. 이치만 정정이 된 걸 이치 정정이라고 그래. 경계 정정이라는 것은 여기 한 필지야.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A 토지고 B 토지야. 그러면 경계가 이렇게 정정됐다고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치 정정이고 요거 경계 정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구분하면서 우리가 좀 나눠놔야 돼요. 이치 정정, 이해관계는 개입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고요. 직권. 요거는 직권으로 정정이 안 돼요. 직권 정정이 안 됩니다. 요거는 직권. 왜?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요때 경계의 정정으로서는 A가 B 승낙서가 필요해. 승낙서를 써주겠어요? 안 써주죠. 그러면 판결서에 대한 경계 확정서 판결을 받아야 돼. 그러면 경계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청량해야죠. 반드시 첨부해 줄 거.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를 반드시 첨부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요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권 정정이고요. 직권.
요거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치정정은 직권정정으로서 요거는 청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치정정은 청량 X가 돼. 경계정정은 반드시 우리가 청량해 줘야 된다라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표적으로 분할 대상 토지가 되죠. 그래서 분할 대상 토지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면적의 증감 없이 뭐만 파괴돼 경계만 이치만 잘못된 경우래. 그러면 이때는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니까 직권으로 정정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 4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포인트가 돼요. 별표가 5개라는 걸 꼭 기억해 두고 직권 정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무리 딱 해놔야 되는 거. 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 다시 만세 3창하고 잠시 지었다 합시다.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무슨 이동이 된다. 토지 이동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도 뭐 그렇게 우리가 기본만 충실한다면 우리 기출 문제도 언제든지 격파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저기 또 졸고 있기도 하네요. 잠시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